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선배로서 이렇게 약 10년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또 여기 앉아 있었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잘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10년의 차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창업 관련된 특강을 맡게 됐지만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냥 제가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창업을 한 스토리, 여기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 사람의 진로를 편하게 이렇게 썰 주머니를 푼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날 때쯤에 이제 창업이라는 진로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글이 올라왔어요. 소개팅에서 누가 카이스트에서 엑스포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무슨 소개팅에서 어떻게 엑스포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야기를.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차한 변명을 할 생각은 없고요. 그 관련돼서 사실 제가 뭐 작성하지 않았거나 뭐 여러 가지 썰은 있었지만 이미 변명을 하는 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 와서 이제 제가 엑스포 다리남인 걸 인정하고, 이제 뭐 웹툰이나 여러 가지 뭐 패러디 이런 곳에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엑스포 다니남이라고 구글에 치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뭐 스브스 뉴스에서도 섭외가 오고, 실제로 저희 1년에 한 번씩 카포전이죠. 주의하겠습니다. 카포전에서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포스텍에서 엑스포 다리가 왜 안 끊어지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가서 강연을 해줘야 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이렇게 현수막이 달았다는 게 또 거기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맞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포 다리남이 졸업하고 돌봄드림이라는 기업을 창업하기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밌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돌봄드림이라는 기업은 소셜 벤처인데, 발달 장애인,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자세히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아까 소개시켜 주셨듯이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굉장히 생생하실 거예요. 일반고든 과학고든. 저는 과학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마지막 전형까지 가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100명 중에 57등이었습니다. 전 정확하게 등수를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등수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 들을 때 그 입시 시점이 됐을 때 아마 여러분도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50명까지밖에 1차 선발이 안 된다는 막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카이스트 가고 싶은데 57등이 너무 애매한 등수인데 했는데 다행히 1차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친구랑 흐느껴 울었고요, 붙잡고. 그리고 2차에서도 저 최종 면접을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8개의 대학교를 썼어요. 여러분들도 수시가 아마 8개 이렇게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이렇게 포스텍, 한양대, 성대, 연대, 지스트, 고대, 유니스트, 그리고 카이스트, 제가 이렇게 8개의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스텍, 한양대, 뭐 성대, 네, 다 떨어지고 카이스트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이잖아요. 카이스트 결과가 늦게 나오시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3학년을 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일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카이스트였는데 이게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붙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네,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이제 흐느끼면서 울었는데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떨어져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붙었는지? 그랬더니 자기는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대강당인데요. 저도 10년 전, 약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사실은 적진 않았고, 여기 대표하시는 분들은 와 계시지만 이제 여기가 진짜 2층까지 다 사람이 꽉 차 있거든요.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하면. 그래서
저기서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예전부터 뭐 발표를 하거나 뭐 앞에서 나서는 걸 사실 좋아했는데, 와, 1000명 앞에서 저렇게 사회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 그게 정말 약간 로망처럼 보이더라고요. 저 앞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어 보였고, 내가 저 자리에 서면 너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지만 1000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꿈으로 품고 있었고, 그때부터 저게 어떤 사람이 하는지 살펴봤더니 새내기를 대표하는 새내기 학생회장이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내기 학생회장을 해야겠다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순간의 판단이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여기 1년 동안 진짜 새내기를 위해서 진짜 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회의를 저녁 먹고 나서 들어가면 아침에 새벽에 국밥을 먹으러 갈 때까지 회의를 한 적도 많고요. 뭔가 회의도 길게 하고, 새내기를 위한 뭐 풋살 대회, 롤 대회,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 정식으로 그 세터가 진행될 텐데, 그 2일, 3일, 2박 3일 위해서 저희가 3달을 꼬박꼬박 준비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았거든요. 그때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기획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사실 처음으로서 부담이 됐지만, 사실 사회를 봐야겠다는 일념 하나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그 1년 뒤에 여기 앉아 있다가 막 1년 뒤에 이 자리에 서서 이제 1000명 앞에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처음이랑 많이 마인드가 달랐어요. 사실 앉아 있을 때는 그냥 뭐 치킨이나 야식 같은 거는 그냥 바로바로 알아서 나오는 줄 알았고, 또 뭐 행사 같은 거 1000명을 대상으로 기획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러한 경험과 이런 걸 바탕으로 제가 1학년 때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코로나도 있으시겠지만 동아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단체들이 많은데, 저는 뭐 언론사나 아니면 뭐 레카이스트러블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뭐 사회 행사 축제 때 MC를 보기도 했고요. 네,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1년이 지나서 2학년이 됐어요. 여러분이 2학년 되면 다들 학과를 선택하시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학과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왜 피자 사진을 띄워놨냐면, 배고프시지는 않겠지만 학과 설명을 하면 피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자를 얻어먹으러 이곳저곳 학과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기술경영학과라는 곳에서도 피자를 주더군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원래 생명화학공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 기술경영학과 주전공이 제가 입학한 13학번에 처음으로 생겨서, 원래는 주전공이 불가능했는데 기술경영을 주전공하는 게 가능해졌고, 또 대신에 반드시 다른 학과를 복수 전공해야 된다는 규정까지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과정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볼 거 한번 기술경영학과 주전공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을 하고 생명화학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공은 이렇게 BTM 기술경영학과에서 아까 앞서 첫 번째 학생 정책처장으로 계신 이수진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요. 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교수님이 여신 모든 수업에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도 이렇게 1000명 중에서 한 10명밖에 안 돼요, 한 과에. 그래서 되게 오순도순 과끼리 잘 지냈던 것 같고, 2학년이 이제 돼서 뭐 사실 저는 여러 가지 학생 단체나 동아리 그런 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뭐 카이스트 학생문화공간위원회라는 것도 했었고요. 뭐 핑거스타일 기타 동아리, 그리고 프락터를 했었습니다. 혹시 프락터를 아실 수도 있는데, 새내기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멘토로서 1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1년 동안 진행을 해주는 선생님 같은 선배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프락터를 굉장히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프락터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사실 저희 뒤에 돌봄드림 팀원이 있는데, 저 친구가 저희 프락터 할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 창업을 하려고, 제가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에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군 문제를 남자분들이라면 해결하셔야 할 텐데, 요즘에는 빠르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저는 이제 프락터까지 하다 보니까 4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네, YTN 뉴스에 나와서 저 경계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 바로 저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이후에 다녀오니까 제가 4학년 2학기가 되었고 어느새 4학년 2학기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입생이지만 진짜 눈 깜빡할 새에 4학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는 시점이 되니까 제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됐고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뭐 취업을 고려도 했었고 창업을 고려도 했었고 또 대학원 선택도 고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도중에 창업 석사라는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1년짜리 석사 과정이고 또 수업 위주로 창업 실제로 하신 교수님들에게 창업 관련된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석사 과정이 있어서 이거를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1년 동안 이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창업에 대한 좀 더 전문 지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이렇게 남주혁 같지 않는 대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스타트업 드라마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옛날에 2013년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사실 창업에 대해서 진로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창업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창업을 왜 하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은 쉬운데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셜벤처 대표로서 뭔가 사회적인 가치까지 함께 가져간다는 게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과정이고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도움을 받는데도 도움을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도움을 받고 고마워해야 되는 일들인데 저희에게 이런 일을 감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제가 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15년,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 이제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에 친구들과 카이스트에서 아침 배달 서비스를 해봤어요. 그래서 막 사실 학교의 경영학개론이나 뭐 이런 수업을 들으면 옛날에는 이제 뭐 붕어빵을 팔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손난로를 팔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냥 뭐 아침 배달 서비스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했었고요. 물론 결과는 망했지만 되게 아침 배달이 힘들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제가 3번의 도전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 E5 카이스트라는 창업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든 아니든 아마 졸업하시기 전까지 한 번은 들어보실 대회인데 저는 이제 2015년, 18년, 19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2015년에 도전했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창업에 대해서 정말 그냥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만 있었고 창업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험에서 좀 머물렀던 것 같고 실제 대회에 나가 보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신 분들, 창업하실 준비가 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구나 하고 잠시 대회를 정지하고 군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제가 또 아까 말씀하신 아고라 스테이션이라는 스타트업을 해서 또 E5의 대회에 나가봤어요. 이제 2번째 도전을 하는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온 팀들이 막 거의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공유, 뭐 퀴즈, 출석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그때 출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뭐 기존의 다른 스타트업도 카이스트에서 있었고 저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 제가 창업 석사를 하던 1년 동안 하는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섰고요. 이제 제가 진짜 졸업을 해야 돼서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취직 원서까지 지원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도전이라는 마음으로 2019년에 E5 카이스트 대회에 참여를 했었고 그때의 아이템이 이제 저희가 지금 곧 설명드릴 발달 장애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조끼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019년에 사실 E5 대회만 한 건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아까 이수진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수진 교수님 수업이 사실 학부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교수님이 수업을 정말 재밌게 하셨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영어로 토의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따라가기 힘들었는데도 재밌다고 느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서 이 석사 과정을 하면서 그 수업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영어 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영어 회화 학원에.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의 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여자친구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
회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영어 학원을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회 창업대회 최종 대회 전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도 마지막 수업이어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번호를 물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곧 연애를 하고 싶으시면 영어 학원을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마지막 대회에서 제가 번호를 따면서 다음날 대회 창업대회에서 제가 우승하고 밥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진짜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수진 교수님은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안 계시지만 어쨌든 덕분에 여자친구도 생기고 창업대회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의미한 창업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돌봄드림이라는 법인을 세우고 소셜벤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발달장애가 38명 중에 1명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한 반에 38명까지 아니지만 예전에는 진짜 한 반에 1명꼴로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발달장애라는 게 사실 저희가 주변에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이런 거를 이제 주위에서 보기 힘들었고, 사실 저도 주위에 발달장애 관계자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냐고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굉장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치료기관 그리고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정말 굉장히 그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 이를 만큼 굉장히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도 극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진행을 해봤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에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기술 기반의 솔루션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 발달장애라는 게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여러 스타트업에서 진입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기술 기반의 솔루션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런 돌봄 스트레스의 문제를 이제 돌봄에 도움이 되는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돌봄드림이 시작되었고, 어떤 요인 때문에 돌봄 스트레스를 받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돌발 행동을 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매년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데 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기반의 솔루션으로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심박수나 피부 전도 같은 걸 측정해서 이제 조끼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는 첫 번째 기능과, 또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조끼를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치를 알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게 바로 저희의 허기입니다. 허기라는 뜻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아준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제일 주목했던 거는 딥터치 프레셔입니다.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군가 안아줄 때 되게 기분 좋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신체에 적절히 압력을 가해주면 이제 부교감 신호를 자극해서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을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딥터치 프레셔라는 심부 압박이라는 효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호텔 갔을 때 좀 무거운 이불 같은 걸 덮었을 때 안정감을 받거나, 아니면 죽부인 같은 걸 안을 때, 누군가 안아줬을 때 안정감을 받는 거를 저희가 의류로 구현을 해서 이제 조끼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조끼가 저희 허기이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E5 카이스트 대회에서 1등을 했잖아요. 정말 우러러 보던 그 대상이 저희가 됐는데, 그래서 1,000만 원 투자를 처음에 받았어요.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라는 곳에서 투자를 받았고, 그때는 5억이라는 기업 가치로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 밸류가 어떤 수치인지도 잘 인지를 못했고요. 5억이라는 게 막연했어요. 되게 이게 5억이 제 손에 5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5억의 가치를 같이 서로 협상해서 정했고, 그거에 관해서 1,000만 원이라는 투자를 한 만큼, 그러면 저희 총 지분의 2%를 이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지주라는 투자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인을 설립하면 지분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또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팁스라는 게 있는데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폴 스타트업이라 해서 투자를 1억 받으면 정부에서 5억을 매칭을 해서 정부 지원금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단계에서는 사실 프리팁스라 해서 1,000만 원을 투자받으면 1억을 지원해주는 매칭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돈으로 이제 사업을 초기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행복나눔재단의 프로그램에 운 좋게 또 선발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걸 받았어요. 스타트업은 보통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걸 받는데 기업들에서 이제 1년 동안 뭐 기간은 다 제각각이지만 이렇게 기업과 엑셀러레이터가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금, 재무 쪽 아니면 뭐 사업적인 방향 전반적인 모든 거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행복나눔재단에서 엑셀러레이팅을 받았었고요. 행복나눔재단과 함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도 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끼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기부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총 2차에 걸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여러분 와디즈라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와디즈나 크라우드 이런 플랫폼이 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한 1차는 1,000만 원, 2차는 1,670만 원 정도 펀딩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 돈을 모아서 조끼를 만들고 실제로 조끼가 필요한 곳에 이제 실제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끼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엄청난 피드백이 많았어요. 조끼에 대해서 불만사항도 되게 많았고 뭐 여러 기간 동안 뭐 10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혀보면서 조끼 뭐 지퍼를 달았으면 좋겠다, 사이드 조절 방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해서 조언을 받았고 그래서 의류도 계속 바꾸고 튜브 안에 들어가는 공기 튜브도 계속 바꾸면서 한 14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첫 제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제품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맡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제품의 테스트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 조끼가 과연 효과가 있냐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지표랑 화학적 지표로 나눠서 평균 수업 참여도가 얼마나 증가한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수업 참여도가 28% 정도 오르고 또 스트레스는 57%막 감소하는 거를 저희가 애들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농도를 분석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이제 사실 뭐 작업치료사나 부모님들이 아이가 착석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 집중력이 증가했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내주셨고 저희가 어렵게 CCTV 영상도 구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조끼를 입으니까 착석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것을 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조금 당황했던 거는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이게 당연히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고 장애인 보조기기로 등록하는 게 저희의 필수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품목 분류 기준에 사실 없는 제품이잖아요. 저희가 처음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법령을 개정해야지 장애인 보조기기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면서 1년 4개월 동안 진짜 계속 지원을 했어요. 뭐 어떤 부분 보완해서 지원하고 여러 품목 분류 기준 바꿔서 지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1년 4개월 만에 얼마 전 작년 7월쯤에 공적 급여 품목 등록으로 선정이 돼서 제품 한 개당 이제 소외 계층들에게 15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제품이 되었고요. 또 보조 공학기기로도 선정이 돼서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으시면 아마 2호 채널을 아실 텐데 거기에도 저희가 나왔고 이제 매출 약 1억 원 정도 달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고용노동부 장관상이나 대전시장상 2번 수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그래서 조끼 이후로 저희가 좀 할 수 있었고요. 또 국무총리가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돌봄드림 뭐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제 저희 이제 마침내 CES 2022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3대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참여를 카이스트관에서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CES 2022 혁신상도 수상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글로벌로도 여러 가지
제품을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나 뭐 독일, 스페인 이런 곳에서도 제품을 테스트 해보자는 연락도 지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발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방송 같은 데도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카이스트 창업 석사 할 때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지훈 대표는 어떤 제자였는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직접 방송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돌봄드림의 미션이랑 비전을 좀 생각을 많이 최근에 했었는데, 돌봄 미션이라는 건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술 기반의 솔루션으로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게 저희 미션이고, 앞으로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좀 새로운 돌봄 생태계를 선도하려는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돌봄드림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였고, 앞으로 혹시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신입생 분들 중에서 창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3가지 방법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E5 카이스트 대회가 매 학기 열려요. 근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멘토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멘토링 3번이나 참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멘토님들에게 실제로 많은 부분을 보완을 했었고, 이게 직접 많이 찾아가 보면 이제 귀찮게 하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으면 누구든지 대회에 팀원을 모아서 한번 참여해 보기를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는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정말 많거든요. 다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창업에 대해 지원이 되게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걸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표가 되고 싶다 하면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1억 원 정도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그래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진짜 리스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본금 없이 리스크를 좀 덜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 이외에도 정말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아무래도 팀 빌딩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사실 아까 이수진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팀으로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혼자서 하는 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성과는 가능하겠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게 성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팀이 분명히 중요하고 혼자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누구랑 창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준비하던 친구들, 일산에서 준비하던 친구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었고요. 다들 각자 대학 생활을 하다가 창업에 다들 뜻이 있어서 모이게 된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구와 싸워도 얘가 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좋았던 부분이고, 하지만 안 좋았던 부분은 이제 제 마음대로, 제가 대표지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부분, 이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카이스트에서 시작하면 뭐 동기나 선후배 이렇게 같이, 아니면 동아리 친구들 같이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자, 누군가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과연 이분이랑 같이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팀을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15명 정도 팀원이 있는데, 팀원들 중에서도 뭐 여기 어때나 그린카 같은 곳에서 CTO 하시던 분들도 오셨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울대나 카이스트 중심의 개발자분, 뭐 패션 디자이너, 의류 디자이너, 또 해외에서도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업 및 생산 담당자님, 뭐 여러 팀원들이 지금 돌봄드림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 돌봄드림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발달장애인으로 시작했지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자체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꿈을 드리는, 돌봄을 드리고 작은 꿈을 드리는 이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사실 업력은 굉장히 좀 적고 경험도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그 신입생들이랑 가장, 제가 뭐 10년이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 그땐 창업에 대해서 1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로서 2022학번 여러분한테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제가 처음에 10년 후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도 10년 후에 누군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강연을 들으면서 2032학번에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말하거나,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진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